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요즘에 애로사항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바쁜 업무를 전부 접어놓고 여기 이렇게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투자를 해서 만났는데 이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고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KDFS는 우리 가급적이면은 전 사원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한번 힘차게 파이팅 이렇게 이제 교육을 쭉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이게 조금 뭐 적응이 안 돼서 불편하시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약간 불편을 무릅쓰고 집중해 주시면은 또 알차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주제를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이에요. 우리 근무하시는 우리 KDFS 가족 모두가 안전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근무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적극 추진하게 됐어요. 우리 고향센터에 근무하시는 우리 이제 그 전 직원들이 오늘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오후 2시에 시작해서 1시간 진행하도록 됐는데요. 이렇게 약간 다들 참여해 주셔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고객 서비스 향상 공부하고요. 중대재해 발생 사례 진단 및 대응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도재해 진단 및 예방인데요. 이 전도재해가 뭔가 하면은 넘어져서 다치는 거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사다리 관련 재해 및 안전관리를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중량물을 안전하게 취급하기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작업장 정리정돈과 안전 그리고 행복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고객 서비스 향상이에요. 우리가 이제 처음 만나서 서로 마음 편하게 따뜻하게 서로 소통하려면 지혜로움을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표현은 명랑한 얼굴이라고 몽테뉴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제 처음 만났는데 지혜로운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알 수 있는 거는요. 이렇게 처음 만나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 주시는 분은 이게 밝은 얼굴, 명랑한 얼굴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이 그냥 처음 만나가지고 딱 얼굴 표정 무겁게 해가지고 째려보면은 상대방이 얼마나 불편하고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거는 표정이 밝으냐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니까 우리 고향센터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여러분 지혜로운 분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표정을 밝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요. 자, 이렇게 어린아이가 웃는 얼굴로 미소 띈 얼굴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얼마나 귀엽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참 보기에 인상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이제 표정이 밝은 사람 보면은 정말 인상 좋으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네, 이렇게 정말 찡그리고 울고 떼쓰고 이렇게 하면 참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죠. 그런데 어린아이만 이런 게 아니에요. 어른도 이런 얼굴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울기 직전에 있는 찡그린 얼굴 보면은 옆에 가기가 부담스럽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진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얼굴 표정만 가지고도 인상이 좋은지 진상인지 판단이 쓰는데 우리 고향센터 가족들 모두 보니까 다 인상이 좋으세요. 네, 정말 훌륭하십니다. 박수 쳐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를 잘 해야 되는 고객은 누구일까요? 출문 여견 대인빈이란 말이 있어요. 이 명심보감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밖을 나서는 순간 만나는 모든 사람을 큰 손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늘 모든 사람 만날 때마다 편안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표정을 밝게 하고 그러면은 누구를 만나든지 좋은 대화가 되고 좋은 인상을 남기게 돼요. 그런데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내 고객인가 아닌가 잘 생각해보고 판단해서 표정을 바꾸면 그때 이미 늦어요. 왜냐하면 이미 불편한 인상을 다 이미 심어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밝은 표정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니까 고객은 우리 가족도 고객이고요. 우리 동료도 고객이에요. 왜냐하면 가족이 고객인 거는요. 아침에 가족과 함께 정말 정답게 인사 나누고 이렇게 좋은 하루 만들자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나오면 하루 종일 기분 좋게 고객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데, 아침에 이제 부부싸움을 한바탕 하고 막 그냥 죽여 살려 하고 나서 출근하면은 하루 종일 좋은 표정 만들기도 어렵고요. 주변에 좋은 서비스, 고객 서비스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옆에 같이 근무하는 동료도 내 고객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섬겨야지, 그래야 고객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그거를 이제 주변에 있는 동료를 정말 그냥 아휴 내 옆에 왜 저런 인간이 왔나 몰라라고 막 불편한 마음으로 같이 근무를 하면은 좋은 표정에 좋은 서비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마음을 열고 동료들한테도 그대는 저의 고객이십니다, 이 마음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해야 고객 서비스가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순간에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를 해주세요. 그대는 저의 고객이십니다. 네네. 다시 한번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인사해 주세요. 그대는 저의 고객이십니다. 그대는 저의 고객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 동료도 고객이다 이런 관점에서 마음문 열고 소통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럼 고객 만족이란 뭘까? 고객 만족이란 고객의 욕구와 기대에 최대한 부응해서 이렇게 그 결과로서 상품과 서비스의 재구입이 이루어지고 아울러 신뢰감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태를 고객 만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미국의 소비자 문제 전문가인 군맨 박사가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객 만족이 고객 기대하는 욕구에 최대한 부응해서 고객이 만족을 해가지고 그 이제 서비스가 계속 이어지는 단골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신뢰감이 이어져야 이게 이제 고객 만족이구나.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시간에는요, 고객 서비스를, 고객 만족을 강조를 하니까 각종 이제 아주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정말 말로는 어마어마한 서비스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말이 서비스가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렇게 좋은 재미있는 동영상을 같이 한편 보겠습니다. 예, 잘 보셨죠? 이렇게 막 사랑합니다 고객님 해도 실질적으로 내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은 그게 진심이 느껴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말로만의 표현이 아니라 내 진심을 담아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뭔가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서비스가 이제 진정 어린 고객 서비스라는 거를 여기서 풍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봤습니다. 네. 인사 예절이 또 중요합니다. 이 인사 예절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서비스 성패를 좌우하는 이제 첫 번째 관문이 되고요, 고객 맞이의 시작과 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 예절을 잘 지키는 게 참 중요하고요. 인간관계 시작 신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인간관계의 그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게 인사 예절입니다. 그리고요, 상대방에 대한 친절과 존경심의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탄탄한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 이미 인사 예절이 많이 좌우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절한 인사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딱 인사를 하든 상대방과 눈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 눈을 맞춰야지, 눈을 맞추지 않고 딴 데 보면서 인사하는 거는 일단 이제 친절한 인사가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는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지, 아, 이게 너무 심각하게 진지하게 이렇게 엄숙하게 하면은 인사 받는 분이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웃는 얼굴. 그 다음에는 이제 안녕하십니까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15도 정도 상체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제 인사가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나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 어쩐 일 오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도움을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물어보고 거기 이제 대처를 해주는 게 필요한 거죠. 요렇게 해서 이제 친절한 인사가 세트로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중대재해 사례 진단과 대응 방향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중대재해를 많이 겪어봤어요. 그 경험했던 중대재해를 돌이켜보니까 딱 떠오르는 게, 첫 번째로 이제 삼풍백화점 붕괴됐던 사건이 생각나요. 그 이제 이때 이제 백화점이 그 자꾸 증축을 무리하게 하면서 그게 통째로 무너져 내려가지고 백화점에 쇼핑하러 갔던 사람들이 매몰돼 가지고 막 그냥 열흘 이상 이렇게 매몰돼 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거나 다치거나 해서 이렇게 대형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멀쩡하게 잘 다니던 성수대교 한강다리가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지고요. 이거는 아주 국제적으로 좀 망신을 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또 많은 사람 수백 명을 죽게 했는데, 그때 이제 죽은 사람이 300여 명 되고요. 아직도 그 폐가 다 망가져 가지고서는 이게 인공호흡기를 끼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대 재해가 이렇게 기억에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우리 이제 그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수학여행 가다가 이제 바다에서 이렇게 빠져가지고 못 나오고 한 세월호 참사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를 돌이켜 보니까 그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다가 사고를 내서 망신당하고 또 많은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이제 잃게 되는 이런 대형 참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좀 줘야 되나, 잃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건 뭘까? 대표적인 걸 한번 짚어보면은요. 돈을 잃으면은 사실 조금 잃는 겁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이제 이런 게 모든 게 발단이 시작이 또 되거든요. 그리고요. 명예를 잃게 되면은 이건 조금 더 많이 잃는 게 됩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건 명예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거는요. 건강을 잃으면, 내 생명을 잃으면 모든 걸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을 잘 지키고 또 이렇게 안전해서 내 몸을 탄탄하고 안전하게 잘 지켜나가는 게 중요해서 오늘 같은 안전교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금년 1월 27일자로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됐거든요. 50인 이상 사업장인데 우리 KDF에서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돼서 여기 적용을 받아요. 중대재해란 뭘까?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고요. 또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그리고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 원인을 딱 진단을 해가지고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을 때 1년 이상의 징역과 또는 이제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그렇게 이제 이 법이 엄격하게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다치거나 내가 생명이 위급해졌을 때 그때는 이미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고요. 그리고 누가 처벌을 받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먼저 안전해야 되는 게 첫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 거는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을 받는데, 근데 이제 그 사업주를 도와서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게 또 우리들의 책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된 거를 기억을 하시고 적극 임해야 되겠는데요. 최근에 3년에
최근 3년 동안 사망사고 발생한 유형별로 진단을 해봤어요. 우리 건물 관리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기타 업종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들을 조사를 해서 분석했는데 떨어져서 죽은 거 157명,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요. 끼어서 63명, 부딪혀서 85명, 그리고 깔려서 52명, 그리고 이렇게 물체에 맞아가지고 29명이 사망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런 공부를 또 하는 거예요. 금년 들어서 이제 제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교육을 받으러 갔었어요. 이제 가서 산업재해의 사고 원인 분석한 내용들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유형의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이런 사고가 일어난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물리적인 요소에 의해서 10%가 벌어졌고요. 환경적 요소에 의해서 2%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고들이 사람이 조심하지 않아서 사람이 안전수칙을 안 지켜서 또 이렇게 지급된 장비를 사람이 사용을 안 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인적 요소가 88%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전교육이 그만큼 이제 중요해서 이거를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고요. 이 안전교육 과정에서 배운 안전수칙을 또 잘 실천을 해서 안 다치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는 게 오늘 이후로 적극 실천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도재해 진단 및 예방인데요. 이 전도재해는 우리 이제 안전보건법상에 나온 용어고 실제 전도재해는 넘어져서 다치는 거를 얘기를 해요. 전도재해의 대표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이 작업장 바닥에 물기가 있거나 기름기가 있어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이런 재해도 있고요. 또 여기 뭔가 늘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게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이런 이제 재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계단에서 이런 경사면에서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져가지고 굴러 떨어지는 이런 재해들이 또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다리를 이용하다가 사다리에서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거나 사다리 통째로 넘어지는 이런 재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전도재해를 기준으로 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하려고 해요. 제일 먼저 이 바닥 관련 재해 사례인데요. 이 바닥에 물기가 있거나 기름기가 있으면 필히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우리가 이제 세제를 풀어서 대청소를 하는데 대청소를 내가 세제를 풀어놓고 내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닥 청소 중에 미끄러져 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이제 벽에 가서 부딪혀 가지고요. 뇌진탕으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우리 회사는 아니지만 다른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여사님들 꼭 이제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이런 대청소를 하거나 뭐 찌든 때 닦으려고 또는 이제 냄새 나는데 닦으려고 이제 그 락스를 이렇게 이제 물에다가 타가지고요. 락스물을 가지고서 청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락스물이 튀어가지고요. 이 락스물이 눈에 들어가가지고 눈의 시력을 잃게 된 사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락스물 같은 거 이렇게 이용할 때 필히 보안경을 이렇게 꼭 착용을 하시고 청소를 해야 내 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갑갑해서 어떻게 이거 아니에요. 좀 갑갑하고 불편해도요. 보안경을 필히 사용을 하셔야 눈을 안 다치고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또 이렇게 각재를 밟아가지고 이 바닥에 늘어져 있는 이 각재를 밟아가지고 이게 떼구로 굴르면서 넘어져가지고 이 머리가 모서리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망한 사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닥에 뭔가 늘어져 있는 것도 살펴보고 이거를 꼭 치우고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한 거죠. 바닥 관련 재해 발생 원인을 한번 찾아보면서 예방 대책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닥에 물기가 혹시 있으면은 물기가 이제 있을 수 있죠. 누가 물을 거기다 흘렸거나 쏟았거나 뭐 고여 있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눈에 띄는 애들 제일 먼저 그 깨끗이 물기를 완전히 없애야만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 물기에 내가 먼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제 윤활유 같은 게 남아있으면, 기름기가 남아있으면은 그거 그냥 더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기름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눈에 띄는 대로 이거는 신속하게 정리정돈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또 이렇게 이제 통로에 자재나 이제 가공품 등 이제 적재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늘어놓은 거 있어요. 누가 이제 지나가면서 흘리고 지나간 것도 있고, 누가 또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공사하려고 전선을 이렇게 펼쳐놓은 것도 있고, 근데 거기에 걸려 넘어지거나 그걸 밟아서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이제 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이 정리정돈이 안 돼 있는 그런 통로를 그냥 사람 다니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정돈이 안 돼 있는 데는 사람을 통행을 못하게 차단을 하고, 정리정돈이 다 끝난 다음에 사람이 통행하도록 그걸 이제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요, 이게 여기 위험하다, 여긴 안전 통로가 아니다, 이런 데는 통행금지 조치를 딱 이렇게 해놓고 거기를 정리정돈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통행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요, 바닥 특성에 적합한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필히 신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대청소할 때 막 세제를 풀어놓고 이렇게 청소할 때 특히 안 미끄러운 신발을, 그걸 이제 안전화를 신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보니까 너무 용감하셔가지고 그냥 어차피 이거 끝나면은 발 씻어야 된다고 그냥 그저 쓰레빠 신고 그냥 거기 덤벼들어서 하는데 그거 엄청 미끄럽거든요. 그리고 이제 발에 다칠 염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안전화를 필히 꼭 신고 착용하고 여기 이제 참여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다음에는요, 이 청소 방법, 바닥에서 넘어진 방지를 위해서 이제 청소 방법을 좀 살펴보는데요. 이 세제는 깨끗한 물로 완전히 다 씻어내고 바닥을 건조시킨 다음에 사람이 여기 통행을 해야지, 이게 세제가 남아있는 채로, 물기가 남아있는 채로, 건조가 되지 않은 채로 이때 사람이 통행하면 다칩니다. 미끄러 넘어져가지고요. 그리고요, 여기 사용한 패드와 솔, 이거 청소 종료와 함께 깨끗이 전부 다 완전히 치워야지, 그거 그냥 남겨져 있으면은 거기에 걸려 넘어지거나 그걸 밟고 넘어져 다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꼭 챙겨서 안전하게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요, 광택제 사용할 때 청소할 표면에 적합한 거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게 필요해요. 대개 이제 어떻게 해요? 막 보니까 평가를 앞두고 그냥 뭐 이렇게 그 왁스를 그냥 얼마나 그냥 열심히 매기고 얼마나 그냥 여기를 닦아서 이렇게 반들반들하게 해놨는지 스케이트장처럼 이렇게 해놓는 경우를 가끔 보는데, 그거 위험합니다. 스케이트장처럼 아주 매끌매끌하게 너무 심하게 해놓으면은 넘어져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칠 염려가 있는 이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적합한 종류, 적절한 수준으로 청소 이렇게 해주시고, 이 이용 시간이 가장 적은 시간에, 통행자가 가장 적은 시간에 바닥을 청소하는 거 필요해요.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있으면은 위험해요, 서로 같이. 그 다음에 여기 위험하다, 경고판을 설치를 했을 때는 이 완전히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는 그거를 딱 설치해 놨다가 완전히 이제는 통행해도 좋다, 이게 확인이 된 다음에 이게 이제 경고판, 통행금지 표시판을 치우는 거 그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계단이나 경사면에서 이 계단으로 이동하다가 계단에 미끄러운 거 밟고 그냥 쫄쩍 미끄러져서 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계단에서 넘어지면은요, 이 뒤통수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뇌진탕으로 사망한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계단에서 미끄러지거나 이제 걸려 넘어지면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저 밑에 바닥에 가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뇌진탕 일으키고 사망하는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럼 계단이나 경사면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 제일 먼저 여기 물기나 기름기가 없도록 청결을 철저하게 유지를 하는 게 필요해요. 계단은 특히 더 위험하거든요. 계단은 그냥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굴러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 또 잘 넘어져요, 계단에서. 그래서 물기나 기름기 이런 거 없도록 청결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단이나 경사면 여기에서는요, 빗자루 걸레 작업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하는 게 제일 안전하답니다. 어떻게 대개 어떻게 해요?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하는데 그 내려가면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꼭 뒷걸음질해서 뒤로 내려가거든요. 이 뒤통수에 눈이 없는데 뒷걸음질해서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디거나 걸려 넘어지면은 그냥 굴러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될 수 있으면은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청소를 하는 게 좋은데 꼭 위에서부터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물 청소 같은 거 하고 그러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닦고 내려갈 텐데 그때에 계단을 내렸을 때 절대로 뒷걸음질로 내려서지 마시고요. 딱 돌아서서 안전하게 확인하고 한 발짝 한 계단을 내려 디딘 다음에 돌아서서 이렇게 또 작업을 하는 걸로 해주세요. 그리고요, 이 계단에서 여기 이제 전등이 이렇게 이제 딱 고장이 나서 전등이 끊어졌다. 그럼 여기 캄캄하다. 계단은 캄캄한 채로 이동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형광등이 끊어졌다든지 계단이 어둡다 그러면은 딱 여기 위험합니다. 통행 차단을 시켜 놓고 최소 75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해서 요 등을 완전히 고친 다음에 사람이 통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제를 해주는 거였죠. 다음에는 계단의 끝단부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필히 이렇게 붙여주는 게 필요해요. 이 계단 끝단부가 반들반들하고 미끄러우면 안 되고요. 여기 미끄럼 방지 조치를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물건을 양손에 들고 이렇게 계단 이용하는 거, 이거 위험해요. 양손에 짐을 들었을 때 계단을 평지가듯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위험하거든요. 한 손에만 짐을 들고 한 손은 난간을 잡고 이동을 하셔야 계단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다리 관련 재해와 안전관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 사다리 작업을 하다가 이 사다리 위에서 청소 작업하다가 이제 사다리와 함께 전도된 이제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왜 사다리를 이용할까요? 우리 키가 아무리 커봐야 2m도 안 되는데 그 손봐야 될 곳가는 한 4m 높이에 이렇게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사다리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다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사다리가 또 위험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참 조심을 해야 되는데 또 사다리 위에서 이렇게 작업하다가요. 전등 교체하고 전선 이렇게 수리하는 이런 작업하다가 그만 중심을 잃고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망한 사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다리 위에서 위험한 작업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될 거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네. 자, 사다리 높이와 길이와 형태가 이 작업 장소에 적합한 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느 분이 자꾸 말씀하시네요. 이 사다리의 높이와 길이가 이 작업 장소에 딱 맞는 사다리를 갖다 놓고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그냥 적절하지 않은 거, 길이가 맞지 않는 거, 높이가 맞지 않는 걸 사용하시면 위험해요. 그 다음에 이동식 사다리라는 말은 또 여기 바닥에서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 이 이동용으로 사다리를 쓰는데 이거를 작업대로 사용을 하면 위험해요. 이동용이 아니고 올라가는 용도가 아니고 사다리 중간에서 어떤 작업하는 형태로 이렇게 시도를 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에서 이 올라갈 때 사다리를 잡고 이 방향으로 올라갔으면은 내려올 때도 이 자세로 내려와야 되는데 요 정도쯤이야 해가지고 휙 돌아서서 평지 가듯이 내려오면은 필히 사고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다리 하부에는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필수로 설치를 해야 돼요. 이거 왜냐하면은 사다리를 이렇게 이제 비스듬하게 세우면은 무게가 중량이 가해지면은 요 사다리 끝 부분이 미끄러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필수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사다리를 이용할 때 세 점의 접촉점을 필히 확보를 해야 돼요. 세 점의 접촉점을 확보하는 게 뭘까요? 이렇게 사다리를 잡고 올라갈 때요. 왼발 오른발이 사다리를 디디고 있으면은 두 다리가 디디고 있으면은 손은 필히 한 손은 사다리를 잡아야 되고요. 만약에 사다리 올라가기 위해서 한 다리만 디디고 한 다리는 옮겨 디딘다고 하면은 이때는 두 손을 잡고 다리를 옮겨 디뎌야 최소한 세 점의 접촉점을 확보를 해야 안전하게 사다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사다리 안전 10계명을 공부하겠습니다. 나네,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네, 천천히 다녀오세요. 어디 그럼 먼저 올라가서 작업을 시작해 볼까? 나들이 조심하셔야죠. 안젤이구나. 큰일 날 뻔했어요.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사다리에 혼자 올라갔다 사고가 났으니 머리를 크게 다칠 뻔했다고요. 이동식 사다리는 벌어짐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고정을 위해 아웃트리거를 설치해야 해요. 그리고 사다리 작업 시에는 항상 2인 1조 작업을 해야겠죠? 내가 화장실이 급해서. 자, 그럼 저와 함께 사다리 작업 10계명을 알아볼까요? 사다리 10계명? 네, 사다리 작업 시 꼭 알아야 할 10가지 안전수칙 말이에요. 첫째, 사다리는 손상, 부식 등이 없는 견고한 구조물을 사용해야 해요. 둘째, 사다리는 바닥이 평평한 장소에 흔들림 없이 설치해야 하고요. 셋째, 사다리에 오르는 작업 시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해야죠. 넷째,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사다리 작업 시에는 접근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유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다리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여섯 번째, 접이식 사다리는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벌어짐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넘어짐 방지를 위해 아웃트리거를 설치해야 해요. 일곱 번째, 일자형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부분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해야 한답니다. 여덟 번째, 이동식 사다리를 통로로 설치하는 경우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네, 잘 보셨죠? 이렇게 사다리는요, 이 견고한 구조물을 사용을 해야 돼요. 여기 녹슬거나 부식이 됐을 때는 빨리 안전하게 탄탄하게 조치를 하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흔들림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단단한 데다가 설치를 해야지 이 바닥이 불안정하면은 흔들려서 위험하죠. 그 다음에는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필히 착용을 하셔야 돼요. 이 안전모는 위에서 작업하다가 어디 부딪힐 수도 있고요. 떨어졌을 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모가 필수고요. 안전대도 이걸 사용을 해서 고정을 해야 뚝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안전대를 필히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지나가는 사람에 대한 대비를 해야 돼요. 이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스마트폰 보면서 이렇게 여기를 지나가다가 요 사다리 와서 딱 부딪히면은 지나가던 사람도 다치고요. 요 위에 올라가 작업하는 사람도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는 이렇게 작업 중입니다, 통행 금지 이 표지를 설치를 하고 이렇게 안내하고 유도하는 유도자를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사다리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참 2인 1조가 필요한 거는 한 사람이 올라가 작업을 할 때 이 보조자가 사다리를 붙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집어 올려주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밑에 있는 보조자도 필히 안전모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전모를 써야지 위에서 놓쳤을 때 여기 그냥 머리 다치면 큰일 나니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모를 필히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식은 이제 이 벌어짐 방지 장치 필요하고요. 이 아웃트리거를 필히 설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웃트리거가 왜 필요할까요? 옆으로 흔들리는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아웃트리거가 필수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일자형 사다리는 요 걸쳐지는 부분과 끝단이 60cm 길이는 확보를 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길이도 적정에 맞춰서 사용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사각도를 75도 이하로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는요, 만약에 길이 좁다 그래서 이거를 90도에 가깝게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그냥 작은 충격에도 뒤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75도 이하로 이 각도를 유지를 해서 사용을 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은 중량물 안전하게 취급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거 왜 필요하냐 하면은요. 이제 그 이삿짐 센터나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날마다 무거운 거를 많이 다루어 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이제 적응이 되고 거기에 이제 몸이 거기에 이제 그 잘 컨디션이 거기에 이제 적응하도록 돼 있는 건데 우리 식구들은 이 무거운 걸 매일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이제 무거운 거 운반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걸 할 때 갑자기 이제 그 하면은 몸을 다칠 수가 있어요. 이때 다치는 게 이제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복적인 동작이나 부적절한 작업 자세 또 무리한 힘을 사용했을 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목이나 어깨나 허리, 뭐 팔, 다리 이런데 신경과 그 근육 그 주변 조직에 뭐 이렇게 흔히 나 이제 담이 절린다 또 이제 이렇게 뭐 삐끗했더니 이렇게 걷기가 불편하다 또는 이제 뭐 인대가 늘어났다 뭐 디스크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진단을 받는 게 근골격계 질환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거 무거운 거를 들어야 될 경우에 절대 혼자 들지 마시고 좀 둘이 같이 듣는 게 필요해요. 특히 이제 남자분들은 여자분이 도와달라면 막 그냥 엄청 힘이 센 척이 갖고 내가 엄청 힘이 세다고 막 힘자랑을 하려고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내가 왕년에 쌀을 한 가마를 번쩍번쩍 들던 사람이라고 이제 자랑도 하는데 그런 거 전부 다 헛된 꿈이에요. 그건 옛날 이야기일 뿐이에요. 현재는 30kg만 들어도 문제가 생기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거운 거 있으면은 뭐 2, 30kg짜리 절대 혼자 들지 마시고 누구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두 분이 같이 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이 들을 때는 또 호흡을 맞춰야 돼요. 호흡을. 그 호흡을 맞추는 게 뭐예요? 호흡은 하나, 둘, 셋 해서 같이 호흡을 맞춰 들어 올리고요. 근데 막상 들고 보니까 도저히 내가 감당을 할 수 없다. 그때 이제 그냥 탁 내려놓으면은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다쳐요. 그래서 내려놓을 때도 안 되겠어 내려놓읍시다.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내려놔야 안전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는요. 우리 이제 그 대청소할 때 막 그 저 회전 의자를 책상 위에 막 올려놓고 내려놓고 이걸 하면은 올리는 것도 힘들고 내리는 것도 힘들어요. 그때 절대 혼자 하지 말고 두 분이 같이 내리고 같이 올리고 하는 거를 그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의자를 박스에 담을 때 의자를 들어서 박스에 담으려면 또 잘 안 들어가고 이게 무리가 돼요. 이것도 의자를 내리는 게 아니라 박스를 씌워서 이동시키는 이 방법으로 하면은 좀 덜 다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무거운 거를 몸으로 운반하지 않고요. 몸으로 운반하지 않고 이런 운반 보조기구 기계를 사용을 하는 게 안 다치고 더 좋아요. 무리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운반 보조기구를 사용을 해서 힘을 덜 쓰고 허리에 부담을 덜 주는 방법으로 이동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물건을 들을 때 이렇게 멀리 들면은 더 힘들어요. 최대한 내 몸에 가깝게 붙여서 들어야만 몸에 무리가 덜 가요. 척추를 안 다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 여기 10kg의 무화를 손끝에다가 이렇게 올렸을 때 몸에 최대한 붙이면은요. 이 척추에는 30kg의 작용을 해요. 근데 이거를 손을 뻗어가지고 멀리다가 10kg을 손끝에다 올리면은 여기 척추에는 100kg의 작용을 해서 다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될 수 있으면은 멀리 하지 않고 내 몸에 빼싹 붙여가지고요. 내 몸에 약간 내 옷에 뭐 약간 먼지가 묻어도 내 몸에 가까이에서 들어야지 이렇게 멀리 하면은 어정쩡하게 들면은 다친다는 거죠. 또 하나 목과 등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들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등을 딱 펴고 이렇게 들면 척추의 하중이 분산돼서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90도로 숙여가지고 어정쩡하게 이렇게 이제 들잖아요. 그럼 등을 구부리면은 하중이 여기에 집중이 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척추에 집중이 돼가지고요 무리가 생겨요. 그래서 디스크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꾸부정한 상태로 들지 마시고 이렇게 바싹 이제 힘을 줘서 제대로 힘을 받아야 허리를 안 다치고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게 이제 들고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요거쯤이야 뭐 그냥 벌떡 일어나면은
여기 근육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척추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다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일어나면은 척추의 힘이 분산이 돼가지고요. 근육이 놀래지 않고 허리를 다치지 않고 들어올릴 수가 있어요. 천천히 일어나야 됩니다. 다음에는 이 무거운 짐을 구루마에 이렇게 이제 손수레에 싣고 이렇게 이동을 시킬 때 이걸 잡아 당기면은 척추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무리를 줄 수 있어요. 반대로 미는 걸로 하면은요, 이 배에 힘이 들어가고 배 힘으로다가 밀면은 척추에 힘이 적게 가서 안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조심해야 될 거는요, 이 시야가 확보가 돼야 돼요. 짐을 너무 많이 이렇게 높이 실어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상태로 밀고 나가면 사고 납니다. 그래서 꼭 시야를 확보해가지고 적게 짐을 싣고 시야를 확보해서 밀고 나가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는 스트레칭을 좀 자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좀 스트레칭을 이렇게 틈나는 대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내 몸 상태가 잘 되고 유연하고 이렇게 이제 경직되지 않고 이렇게 유연해야 사고가 안 나고 다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작업 전후에 또 이렇게 점심시간에 이럴 때 이제 스트레칭을 좀 틈나는 대로 해주시면 이렇게 허리 다치는 거 예방할 수 있고요. 피로도 많이 감소가 됩니다. 피로 회복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부위 중심으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셔서 자주 하면 효과가 높아지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기분이 좋고 에너지가 넘쳐야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안 다쳐요. 이 막 그냥 죽어가는 죽을 싸움 해가지고 억지로 일하면은 다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이제 그 건물 안에 같이 근무한 우리 직원들끼리 서로 만날 때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고 진심을 담아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수고를 알아주시니 고맙습니다. 답례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서로 칭찬해 주세요. 정말 최고십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를 최고로 인정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례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늘 만날 때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지고요. 행복해지고요. 이렇게 이제 컨디션이 좋아지면은 안 다치고 이렇게 근육이 유연하게 잘 적응할 수 있어요. 다음에는 작업장 정리정돈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작업장 정리정돈이 왜 안전과 직결될까요? 정리정돈이 안 돼 있으면은요, 이렇게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정리정돈이 이제 늘 얘기를 하는데, 정리정돈이 비슷한 말 같지만은 약간 뜻은 달라요. 정리는 필요 없는 물품은 치우고 필요한 거를 잘 정리해 놓는 게 정리고요. 정돈은 필요한 물품을 필요한 장소에 잘 배치를 해놓고 쓸 때 잘 쓸 수 있게 정돈해 놓는 게 정돈이에요. 그래서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정리정돈 왜 중요할까요? 안전은 정리정돈으로 시작해서 정리정돈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정리정돈이 그만큼 소중한 거죠. 정리정돈이 불량하면은요, 이렇게 불안전한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불안전한 행동이 이어져서 뭐 미끄러지거나 뭐 걸려 넘어지거나 해서 이렇게 다칠 수가 있어요. 이런 사고를 당하는 게 산업재해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운반용구를 이용하려면은 평소에 눈여겨봐서 이거 좀 이렇게 손을 봐야 되겠네. 여기 뭐 이렇게 녹이 쓸고 펑크 나고 뭐 기계가 뭐 이상이 있네. 이거 눈에 띄는 대로 바로 이거를 이제 정비를 해놓고 써야 안전하게 쓸 수 있거든요. 이게 정리정돈이에요. 그리고요, 안전과 행복을 위한 실천 9호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실천하면 완전히 행복해집니다. 누가 해야 할 일이면 내가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면 최선을 다하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 기쁘게 하고요. 그리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면 바로 지금 바로 하자는 거예요. 어떤 이제 기계 장비에 이거 정비를 해놔야 되겠다면 이거 누군가 하겠지? 그냥 딴 사람이 할 거로 보고 미뤄두면 다 같이 위험해져요. 그래서 이런 실천 구호를 꼭 같이 적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행복을 그리는 철학자 앤드류 매튜스라는 분이 이거를 강조를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잘 활용을 했는데요. 이거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서 같이 우리 읽어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 내가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면 최선을 다하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 기쁘게 하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면 바로 지금 하자. 이게 안전과 행복을 위한 실천 구호예요. 오늘부터 이렇게 잘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안 다치기 위해서는요, 운동을 하는 게 필요해요. 직장인들이 운동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운동 실태를 조사를 해봤어요. 잡코리아가 직장인 56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분이 딱 16%예요. 그리고 가끔씩 운동하는 분이 20%고요. 전혀 운동하지 않는 분이 64%나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고양센터 가족들도 운동 철저하게 많이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혹시나 운동한다 하시는 분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 좀 해주세요. 예. 아, 운동하시네. 김윤희 여사님 운동하시고. 네, 좋아요. 네, 손 내려주시고요. 네, 이렇게 운동하는 분들이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틈나는 대로 운동을 해서 건강도 지키고 또 이렇게 몸도 유연해져서 안 다치고 이렇게 늘 평소에 조심하고 실천하고 운동하는 거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틈나는 대로요.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고 또 이렇게 이제 틈 시간을 또 만들어서 내 가지고 운동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운동, 스트레스 이런 거를 잘해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사는 게 행복이거든요. 자, 우리 인생 여러 번 사는 게 아닙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전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디 다쳐가지고 평생 고생하거나 또 이렇게 그냥 뭐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사고 나고 이러면은 그때 후회해서는 늦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이제 잘 관리를 잘 해주시고 안전을 실천해 주셔야 되는데 안전이 행복이죠. 안전이 행복인데요. 자, 이렇게 금년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고 하니까 우리 유관기관, 상급기관 여러 군데에서 아마 안전 실천 막 점검하고 막 그냥 엄청 평가하고 막 훈련시키고 불시 훈련시키고 막 엄청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진지하게 막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 해서 그냥 막 처벌법이 엄청 센가 봐. 막 두려워서 그냥 이렇게 또 불안감에 공포심에 달달달달 떨면은 더 사고 많이 나요. 물론 조심은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 그냥 두려워서 달달달 떠는 거는 오히려 사고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긍정 에너지를 팍팍 채워주는 거예요. 기분 좋고 컨디션이 좋아야 이게 안 다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긍정 에너지를 팍팍 채워주세요. 우리 최희석 센터장님이 또 이렇게 긍정 에너지를 팍팍 심어주실 거고요. 우리 KDFS 회사는 우리 저 황우정 사장님서부터 그냥 전 임직원들이 긍정 에너지를 모든 가족들한테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긍정 에너지를 팡팡 채워주시고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정리정돈 철저하게 해놓으시고 내 체력 관리는 내가 체력 관리 열심히 잘 해주시면은 컨디션 좋고 몸 상태 좋으면은 안전하게 조심하면은 사고 예방할 수 있고요. 우리가 평생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거 중요하고요. 안전이 행복이다. 이 마음으로 우리 늘 한 마음으로 같이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해 예방과 안전이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KDFS 가족 모두 우리 고양센터 가족 모두 안전과 행복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적극 호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제가 저기 좀 당부드릴 게 있어요. 오늘 교육 끝나면은 제가 이렇게 살펴서 좀 이렇게 이제 몇몇 분한테 그 설문조사를 좀 보내드릴 거예요. 카톡으로. 그러면 설문 받으신 분은 그 카톡에다가 답장을 설문 1번의 답은 뭐고 2번의 답은 뭐예요? 이렇게 이제 저한테 답을 보내주시면 설문이 완료되면은 우리 이제 오늘 교육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적극 설문에도 좀 호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우리 이렇게 연결된 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구호를 외쳐서 제가 우리 저 고향센터 화이팅 하면은 파이팅만 복창해 주세요. 네. 자, 고향센터 화이팅! 화이팅! 아,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최고 한번 하겠습니다. 네. 최고는 제가 이제 고향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해 주세요. 네. 고향센터 최고! 최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와 만나서 바쁘신 업무를 접어놓고 1시간을 여기 이제 이렇게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기왕에 오늘 이렇게 이제 1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공부하셨으니까 오늘 공부한 내용을 좀 이렇게 잘 좀 실천을 해주시고 그 우리 좀 더 안전사고를 완전히 예방을 하고 또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이 여러분들 근무하시는데 꼭 이렇게 이제 실천 수칙이 돼가지고 안전을 철저하게 이행을 해서 우리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가 돼서 늘 이렇게 반갑고 좋은 소식만 늘 이렇게 전달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우리 고향센터 가족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전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 네, 최희석 센터장님 교수님 그 명강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직원들도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예, 뭐 이게 또 몇몇 번을 보니까 이제 오디오랄지 음소거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는 이제 더 완벽하게 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 직원 많으셨어요. 여러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고향센터 정말 최고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지금 84명 중에 77명이 참석을 했어요. 이렇게 아주 엄청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인원이 많이 참여하면은 음향 상태가 조금 상태가 안 좋을 수 있는 거 혹시 안 좋았다면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다음 기회에 또 반가운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게 또 가서 일하셔야 되니까 제가 얼른 종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